한 정치인을 죽이려고 이 나라 언론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스스로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들의 윤석열 거들기 노력, 아무리 열심히 거들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의 공작에 적극 협력해도 정권 심판론은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그라들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웁니다. 윤석열이도 그랬죠. 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그 액수 적을 뿐더러 본인이 먹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기도 법인카드를 지멋대로 긁고 호사를 누린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은 그 법인카드를 쓴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 2022년 6월에 대선 패배 책임론, 이재명 너 때문에 졌잖아, 이재명 너 때문에 야당이 됐잖아, 이런 대선 패배 책임론을 들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못 나가게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가 정권 재창출이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70% 이상이에요. 근데 온전히 다 이재명 책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너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푸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지현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이 지들이 공천 다 해놓고 이재명 대표를 선대위원장 시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이 인기가 있어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석패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 세운 거야? 아니지. 질게 확실했거든요.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선대위원장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월 말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나오게 했어요. 역시 같은 논리예요. 아니,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지. 당대표가 되려고 하다니 말이 돼? 이러면서 막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얘들의 진정한 속내가 드러났죠.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사실상 갖지 못하도록 그 당대표의 총선 공천 권한을 줄이라고 또 압박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박용진 등 경쟁 후보를 막 띄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표, 우여곡절은 아니죠. 77.77%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 당선된 다음에 이 제1야당을 넘어서 제1당 대표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축하난 이런 거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소장을 또 보내지요. 기소장. 당신 보험죄자야. 한번 재판 받아봐. 뭐 그 재판 중에는 아무개를 오래전에 알고 몰랐다라고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어쨌든 범죄자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죠. 자, 당대표에 당선된 후에 검찰의 과적 기소에 거침없이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데 언론도 적극 동조했죠. 자, 이 와중에 당내의 비명, 반명, 존재감을 막 띄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을 비난하고 다니는, 당대표를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막 띄워줍니다. 뭐 박지현이 띄워주고 뭐 박용진이 띄워주고 삼선이 되도록 이런 국회의원이 민주당에도 있었나? 라고 의심을 받았던 이원욱도 띄워주고 이성민도 띄워주고 그랬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두 번 제출했지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첫 번째 때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재명이 구속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 방탄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은 이제 단식 중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죠. 그때 단식했을 때 이건 사실 우리 국민의 어떤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체포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다. 이렇게 또 뒤집어 씌웠죠. 지지자들을 강성, 훌리건, 개딸로 부르면서 막 이성을 잃은 사람들로 매도했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길은 매우 고달픈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단식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치적으로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다. 그런 비난과 오해를 샀어요. 총선에 임박해서 시스템대로 공천하는데 비명 행사 프레임을 또 만들었죠. 유세 현장에서 격한 언어를 쏟아낼 수도 있죠. 개새끼 소새끼 했습니까? 아니,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높이려면 때론 좀 격한 표현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정말 범도를 넘어선 막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한동훈은 보세요.
막 그냥 뭐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쓰레기라느니 개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없어. 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의해서 당했던 수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언론은 그냥 그대로 두고 또 대선 국면이 오면은 또 당하고 그래야 합니까? 지금 총선 보세요. 4년 전 총선 때 그렇게 또 고생을 했던, 특히 야당 때 그때도 고생을 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이고 매번 당하잖아요. 매번 밥이 되고 매번 그냥 껌이 되고 말이죠. 아유 정말 참 죽겠습니다 진짜. 내일은 또 누가 표적이 돼서 비난을 받고 모략을 당하게 될까요? 또 김준혁 교수 사과했으니까 사퇴하라 또 얘기 나올까요? 아, 죽겠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당을 믿고 여러분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래? 너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보고 판단할게.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같이 화살을 받는 것 같고 내가 같이 덤이 꽂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출구 전략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사과하거나. 정말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으로 재편이 되니 그때는 뭔가 다른 언론 정책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